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당분간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퇴원 6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완치 후 재감염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5시에 발표된 기준으로 571명이 또 늘었고요. 이제 어느덧 2,000명대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매일매일 좀 최고치로 경신되고 있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총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11일이 지났는데 거의 75배가 늘었습니다. 예. 이 확산 속도는 중국의 확산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커브를 그리고 있고요. 또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확산세, 즉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중국보다도 많아졌습니다. 벌써 며칠 전부터 많아지고 있고 결국은 이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변곡점이 있어서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제 옆으로 꺾이면서 그 다음에 감소가 되는 것이 이게 중국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패턴을 그리는데 우리가 지금 더 빠르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돌발 사건인 이 신천지에서 대량의 환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또 사망자의 경우도 대남병원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대구 경북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의료 공백이 생겨서 확진을 받은 후 경증, 중증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 자가격리되는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사람들도 많고 이분들은 음성에서 자가격리 후에 양성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경증으로 자가격리로 유지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좀 엄격하고 또 전문적인 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은 보건소 직원 한 사람이 16명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저께 기사로는 70명의 의사들이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전화로 확인하는 일은 아니고 아무리 환자가 많다 할지라도 중증, 경증을 판단하는, 분별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일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이 중증, 경증의 중증도로 갈 수 있는 확률을 판단해 주는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서 적어도 진찰을 하고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구의 의료 공백 같은 경우는 좀 뒤에 다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2,337명,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인데 현실이 됐고 사실 지금 앞으로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서만 유증상자라고 답한 게 몇백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측을 하신다면 앞으로 좀 얼마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 대구 경북에서 이 확산세를 잡아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그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또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유증상자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80%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그 좀 의심이 덜 가는 사람들은 좀 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잘 잡히면은 이것이 확산세가 꺾이는 계기가 될 것인데 좀 늦었다는 기분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간이 점점 가다 보면은 유증상자들이 그 밀접 접촉자나 혹은 어떤 접촉이든지 전염시킨 사람들인 경우는 우리가 이 관계를 감염원 관계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실제로는 못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시급히 우리는 지금 목표를 잡아서 31번 환자라는 사람이 처음 생긴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방역 당국이 빨리 진단을 해서 잡아낸 것이고 우리 타겟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진단을 하고 있고 환자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이때에 빨리 잡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만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신천지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잘 모르는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서 연락이 두절된 사람 아니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서울시는 1,500명, 경기도는 어제 발표 들어보니까 3,000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 모두가 뭐 확진자는 아니겠지만 이 때문에 좀 또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우려했던 상황인데요. 예. 지금은 신천지라는 목표가 있어서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점점 희석돼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감염원을 모른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신천지에서 시작했지만 몇 번 건너가면 신천지랑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 아주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잡지 않으면은 못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잡으면은 우리나라는 청정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다 환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방역 당국의 이 힘이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도 거의 안 하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완전 청정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없고 이제 완화로 환자를 찾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일본의 방역 당국이니까 이 어느 것이 좋을지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방식이 맞기는 맞는 것이죠. 빨리 찾아서 목표가 있으니까 찾아서 환자가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 두 개의 방향을 다 하는 것이 지금의 방침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지금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어제 대구에서는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3명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 중에 1명은 70세 여성인데 자가 격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병상이 부족해서. 그러다가 사망을 갑작스럽게 하신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의 의료 공백, 병상의 숫자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13번 환자인 경우는 확진을 받은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예. 확진을 받았다는 얘기는 중증, 경증을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로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사망한 것이고요. 예. 실제 자가격리의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가 아니거든요. 아직 자가격리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확진은 전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확진 전이었죠. 예, 예. 이 자가격리라는 의미는 어떤 형식이라도 접촉이 됐었기 때문에 확진자랑 접촉이 됐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외부로 그 확산이 되지 않도록 격리를 한 상황이지만 아직 확진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누구를 입원시키고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증상도 없고 의심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확진을 받은 후에 병상이 없으니까 못 가고 우리 응급실에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줄 서 있어도 위중한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치료를 먼저 받고 뭐 그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것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우로 보면은 확진을 받았으면은 80% 10명 중에 8명은 증상 없이 넘어가니까 자가격리를 해도 좋고 뭐 병원에서 같이 4-5명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갑자기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어떤 사람이 더 급하냐 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도 빨리 만들어서 즉 확진자라고 그러면 수백 명이라 할지라도 CT 같은 것들을 찍어서 폐렴이 있으면 먼저 입원을 시키고 병상이 없으면 다른 지역이라도 전원이 아니죠. 바로 입원을 시켜서 예. 응급으로 치료를 해야만 이 사망자가 안 나오죠.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시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렇군요. 확진자 중에서 찾아내고 사망을 막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타깝다는 얘기죠. 지금 병상이 좀 네, 상황이 병상이 여의치가 없고 않기 때문에.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이 확진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빨리 안 가도 집에서 치료를 해도 얼마든지 그냥 증상도 없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고령자라든지 또 지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차트만으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찰을 해서 빨리 이송하는 것이 지금 급하다고 봅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확진, 그러니까 확진 판정, 검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서두르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좀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대안으로 키트가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솔젠트라는 회사가 뭐 허가를 받았다는 그냥 앵커님한테는 말씀만 들었는데 예. 이것이 여러 회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질본 프라이머가 이게 최고의 프라이머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주일 만에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주일 만에 만들어서 아주 잘 만들었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많은 진단을 하고 있지만 이 프라이머에 대한 평가는 아직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회사들도 많이 만들었고 이것들을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원에서 평가를 해서
식약처의 신속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3개의 회사가 받고 있고요. 이것을 더 받게끔 해줘야죠. 좋은 프라이머라면 꼭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이렇게 늦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방역당국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 키트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이유가 검체 채취하고 또 진단검사 인력이,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 갑자기 몇만 명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재료만 있다고 그래갖고 그 재료를 하는 요리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유전자 증폭이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갑자기 많이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속 진단 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임신 진단은 처음부터 병원 가서 하지 않고 임신 진단 키트란 신속 진단 키트를 갖고서 하고서 2줄이 나오면은 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바이러스도 이 신속 진단 키트가 충분히 가능하고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즉 한 85% 이상, 90% 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 선별 검사로서는 이 진단 키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진단검사 역과가 아닌 일반 의원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예. 뭐 심하게 얘기하면 집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검체를 채취해 갖고서 거기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신 진단 키트랑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방법인데, 이것도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평가가 늦어져서 신속 진단 키트로서 아직 사용 허가를 못 받았다는 거 한 가지하고,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긴 항체를 검사하는 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우리 몸에는 원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IgM이라는 항체가 생깁니다. 이게 뭐 면역학적인 이야기라 그렇지만 그 다음에 완치가 되게 되면 IgG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측정하는 검출을 하는 것은 엘라이자라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3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 걸렸다. 두 번째는 유전자 진단에서는 안 나오는 정도의 숫자라도 이 IgM이라는 측정을 하면 난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데 증상이 없다. 세 번째로는 IgG라는 것이 검출되면은 나는 다 나았다. 네. 증상도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지나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 걸린다. 이 3가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대구 시민의 경우 감기 환자를 전부 한다고 그러는데요. 유전자 증폭 방법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쫓아갈 수가 없죠. 3만 명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역들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000건, 20,000건, 30,000건까지 올려도 시간을 쫓아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또 양성이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만 갖고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막는 방법으로는 이 진단 키트를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 근데 엉터리 같은 거를 승인을 해주면 안 되지만 그렇죠. 예. 평가를 해서 이것이 진단 키트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식약처에서 승인 허가를 내줄 것이고 그 승인 허가를 받으면은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평가를 받는 데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는 안 걸렸는데 또는 걸려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서 양성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100명 정도의 그 일반 시민들을 가지고도 검사를 했을 때 그 중에 이 항체 검사했을 때 나오면은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 중에 자기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일단 이런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방식은 지금 대구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대구시에 얘기를 해서 이 평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승인에 대한 주체는 식약처고, 네, 키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일단 좀 또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재감염이에요. 시흥에서 나온 환자인데 25번째 환자인데 완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른 감염원에 대한 재감염이냐, 아니면 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2가지 가능성이 있죠. 먼저 첫 번째 좀 우려되는 것으로서는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언제든지 변이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에 생긴 바이러스하고 지금 생긴 바이러스, 지금 움직이는 바이러스하고 다르다면은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지금 19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20이 만들어졌으면은 재감염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확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시퀀싱을 해서 이건 변이가 없다고 발표를 한번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전체를 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이 진단하는 부분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셔서 진단 키트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전체를 해보면은 이 항체가
바이러스랑 이렇게 붙는 부분을 우리가 뭐 영어로는 에피토프라고 그러는데요. 예. 실제로 바이러스가 딱 붙어서 우리가 이걸 막아주는 부분이니까. 근데 요 바이러스가 요 붙는 부분이 약간 변하면은 이게 우리 항체가 못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걸 재감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재감염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죠. 예.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다른 한 가지의 가능성은 실제로 음성이 나왔을 때 치료가 됐다고 그래서 그 음성이 확실히 음성이냐. 그러니까요. 예, 그것이 진단 키트의 민감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아주 깊은 곳에 하기도 부분에 있는데 검체 채취할 때도 그렇거든요. 상기도는 채취가 간단하지만 하기도로 내려가면 검체 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예. 이 하기도에 어느 정도 있었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치료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숫자가 굉장히 작아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로 퇴원을 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네. 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진단 키트의 한계성이 있어서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완치 후에 2주 격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위험성 예. 때문에. 근데 예, 예. 우리가 과연 이 완치 후에 이 2주 격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방역 당국이 결정해야 그러니까요. 되겠지만 예. 지금 어떻게 보시는 현재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너무나 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25번이라는 굉장히 이른 번호인데 그러니까요. 그때 감염된 사람들은 그렇지만 지금은 환자 수가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네. 치료가 된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치료가 된 다음에도 완치가 된 다음에도 또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자가격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흥 환자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자택에만 퇴원하시고 나서 자택에만 머무셨다고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일단은 마스크 대란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 차원에서는 대구 지역 그리고 청도 지역 우체국에서만 팔렸던 보건용 마스크가 전국에 이제 읍면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가 됐는데 앞으로 좀 마스크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그래도 아니라 예상하시자면. 그렇지만 실제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통과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과연 어느 정도를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네.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마스크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그걸 그 하루 중에도 벗었다 썼다 하면서 자기 손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용법을 잘 알고서 위생적으로 사용한다면은 뭐 하루가 아니라 2, 3일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식약처에서도 그 권고를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사재기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막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첫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뭐 한계는 있겠죠. 왜냐하면 비말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이 첫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걸 발표했어요. 첫 마스크에다가 필터를 끼워서 쓰면은 충분히 방어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정전기 필터를. 예, 그 정전기 필터라는 것은 그 정전기라는 것이 이 필터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바이러스는 보통 이것들이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전하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는 이 필터에서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건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필터들이 이런 양전화 필터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면이라 할지라도 이 필터를 하나 더함으로써 사용할 네.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많이 이것을 그렇습니다. 해야 예. 되겠죠. 예. 마지막 질문 드리면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을 했어요. 이게 좀 팬데믹으로 가지 않을까란 우려를 미리 좀 대비하려는 그런 차원 아니냐 이런 좀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는 좀 더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은데 그 우리나라만 많은 거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방역을 위해서 봉쇄를 위해서 진단을 굉장히 많이 해서 겉으로 숫자는 많이 늘어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제가 이 일본에 있는 이 감염원 모르는 환자들 수를 보면은 우리보다 아마 10배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진단 자체를 뭐 100건 뭐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10,000건을 하고 있는데 예. 일본은 진단 자체를 못 하게끔 막아놓은 상황이고 동남아시아는 이미 만연된 상황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란이나 아니면은 이탈리아 같은 데가 완전히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르게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더구나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생긴 환자 같은 경우 완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아프리카 대륙으로 안 가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상황으로 보면 숫자는 적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퍼지는 양상을 보면은 팬데믹으로 가고 있는 시초의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안 가게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마 이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